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름은 이희진이고요. 현재 TDG에서 M365 쪽 프리세일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갖고 저희 코파일럿 챗에서 이제 만들기가 있거든요. 이미지 만들기. 그래서 오늘 하는 행사를 가지고 메일 내용을 넣어가지고 만든 이미지예요.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서. 근데 왼쪽에 잘 보시면 그 메일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가 발표하는 모습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1분도 안 걸려서 만들어 주는데 이미지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깨지면 저걸 어떻게 써? 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요거는 메일 내용이 너무 기니까 유화로 해서 짧게 제목만 넣어서 만들어줘.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지 만들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져서 활용할 수 있구나. 제가 요즘에 고객사에 가서 M365 코파일럿을 할 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걸 같이 해보면 굉장히 고객사에 계신 분들 좋아하시거든요.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만들어 본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행사는 데브 캠프, 그러니까 디벨로퍼 캠프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자료를 다 줬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개발자 캠프라는 이 사이트를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약간 제가 빠져나와서, 왜냐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경험치를 조금 보태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다 있다. 나중에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런 사이트에도 실제 요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런 사이트를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를 핸즈온 랩으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하면서 오류가 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내용이어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자료가 다 있다 라는 거 보시고 그냥 오늘 제가 하는 내용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M365 코파일럿을 할 때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자료이기는 하지만 AI나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객사에서 이제 AI를 빼놓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파는, 이제 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눈여겨보고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M365 코파일럿을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IT 변화에서 AI 혁신까지 이런 여정을 거쳐갔다예요.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M365 코파일럿이 나오면서는, 에이전트가 나오면서는 훨씬 더 업데이트하는 속도나 고객에서 또는 저희가 느끼는 이 경험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디지털 업무의 변화가 이렇게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서 DT에서 AT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흐름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로자라는 걸 제가 칭할 때 정보 근로자, 지식 근로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AI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AI 파워 유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M365 코파일럿 쓰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아, 내가 이걸 잘 쓰면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내 대체 불가능의 인재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에 대한 스킬업을 많이 하시길, 또 고객사에 많이 추천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에이전트를 가지고 아이디어 톤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전에 사실은 이제 MVP 활동도 하고, 그리고 실제 TDC에 입사하기 전에는 오피스 튜터라는 곳에서 교육 파트너사로 사실 MS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저는 사실 엔지니어 쪽보다는 어떤 그 사용자 입장에서 MS 제품을 계속 바라보고 쓰고 소개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생산성이라는 입장에서 MS2를 어떻게 써야 될까를 사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팀즈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AI나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커뮤니케이션이 더 안 될 수도 있겠다. 협업이 더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는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서 사실 M365 코파일럿을 잘 쓰면, AI를 더 잘 쓰면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율이 사실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365나 코파일럿이나 AI를 쓸 때 이런 부분을 조금 포커싱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또는 AI를 활용하는 측면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뒤에는 빨리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요거는 그 고객사에 갔을 때 항상 질문이 M365 코파일럿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을 때 챗GPT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돼? 라는 또 결과가 안 나오면 되게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적어 놓은 부분인데, 첫 번째 보면 AI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검색 엔진처럼 질문하지 말고 마이크를 써서, 실제 저희가 코파일럿에 보면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고 대화하듯이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M365 코파일럿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인데, 아까도 보시면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율형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에이전트를 계속 활성화해서 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디지털 동료, 나의 비서가 항상 나의 업무를 같이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AI 서비스를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M365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 에이전트를 보면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검색 엔진에 대한 이 마인드가 있어서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별로네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고요. M365 코파일럿 되게 비싸잖아요. 야, 이거 50만원 내고 이 정도의 결과로 내가 쓸 수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 결과치의 정확도보다 아까 제가 앞단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를 빼놓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가이드를 하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첫 번째 아이디어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아까 장표도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에이전트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플로차트로 나눠 놨는데요.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세션은 바로 요 M365 코파일럿 좀 확장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M365 코파일럿에 대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쭉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아이디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M365 코파일럿은 실제 M365 앱에서 쓰는 AI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M365 앱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M365 코파일럿 소개할 때 챗GPT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이 앱에 다 AI가 있잖아요. 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비싸요. 라고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조직에 데이터를 가지고 보안이 갖춰진 상태에서 쓸 수 있다.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봐서는 챗GPT가 더 좋을 수 있지만 M365 코파일럿 쓰는 이유는 보안하고 조직의 데이터 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건 자, M365 코파일럿을 50만원 내고 써야 되는데 자, 앱에 쓰는 건 좋아. 근데 결과가 안 좋아. 라고 했을 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에이전트를 할 때 사실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톤, 에이전톤, 아이디어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는 기술이나 기능이 아니라 이거의 아이디어를 업무적으로 뭘 쓸 거냐가 사실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희 고객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고객사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주최해서 실제 그 아이디어를 고객사가 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 파트너사도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저희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요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노코드, 로코드, 프로코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보면서 야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객사에 갔을 때 고객사에서 에이전트를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사로 배포할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 SI로 만들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M365 코파일럿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서비스나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아이디어 톤이나 에이전트 톤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거, 개인이. 그래서 아까 디지털 동료라는 개념을 제가 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첫 번째 고민하자. 그리고 나서 얘를 토대로 우리 팀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또 개발해보자. 근데 팀 타업 부서에 막 에이전트의 대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도출될 거예요. 이거 전사로 배포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사에 가보면 전사에 배포할 거를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아이디어도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부터 그리고 팀, 전사로 가는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아이디어를 하실 때 내 개인상에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들을 조금 더 에이전트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실제 유저가 어떤 경험치의 인터페이스로 쓸 거냐로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M365 코파일럿 그리고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뭐 선언적 또는 그 커스텀 에이전트의 아키텍처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쉐어포인트라는 에이전트인데요. 사실 쉐어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버스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쉐어포인트 자체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쉐어포인트 에이전트를 MS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객사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많은 문서, 매뉴얼, 지침 가지고 가이드 가지고 얘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요약하거나 뭔가를 찾아주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 이게 사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문서잖아요. 그래서 문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자가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요 난리즈라는 영역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문서 중심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MS가 요거 장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객사에 가보면 물어봐요. 나 이럴 때 뭐 써야 돼? 이것도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한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팀즈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고객사가 많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그 접근 방식에 어떤 영역으로 이거를 제공하는지를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어포인트는 문서 중심이다 라는 거고요.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오케스트레이터가 바뀌었죠. 바뀌었고, 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토픽이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지침, 지시까지. 근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보면 실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배포를 할 때는 사실 M365에서 엔드 유저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팀즈거든요. 근데 고객사에서 사실 팀즈를 안 쓸 때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팀즈가 M365의 핵심이기도 하고 M365 코파일럿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팀즈를 통한 배포, 그리고 팀즈를 통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면 그냥 에이전트 링크만 전달해서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 가지고도 에이전트를 쉽게 배포할 수도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얘도 요런 형식으로 얘를 쓴다라는 거고요. 이제 M365 코파일럿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사에서도 M365 코파일럿을 사기도 할 텐데, 자, 액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M365 코파일럿의 오케스트레이터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하고 M365 코파일럿의 오케스트레이터가 좀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확장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커넥터나 데이터버스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고, 자, 액션 부분에 플러그인, REST API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 코파일럿 챗, 프리, M365 코파일럿에서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커스텀하고 선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차이점.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고객사가 제일 중요한 건 라이선스거든요. 야, 그럼 우리 뭘 사야 돼? 막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리나, 그리고 이거를 고객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하면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나 그 라이선스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20분이죠. 자, 이건 커스텀에 대한 에이전트. 그래서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영역이기도 한데 오케스트레이터가 없죠. 선택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다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보시면 MS가 제공하는 게 있고 개발 쪽에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제어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전사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커스텀 에이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네, 이제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데모를 할게요. 자, 데모를 몇 가지만 하고 제 시나리오 쭉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슈어포인트 한번부터 볼게요. 자, 슈어포인트는 제가 혹시 여기 녹음을 해서 이제 요 계정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MVP로 받은 그 테넌트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슈어포인트 사이트이고, 문서 라이브러리 쪽에 가면 여기에 얘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만든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요. 실제 에이전트를 실행해 보면 얘가 M365 코파일럿 챗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는 제가 그 MVP 몇 분들하고 책을 쓸 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도서 목차를 제가 이거 마이크를 잡아야 되겠죠? 네, 목차를 알려줘.
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넣어도 얘가 결과를 알려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슈어포인트 에이전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시면 데이터버스를 통한 직접적으로 하는 슈어포인트가 아까 저 성능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떤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 좋은지 아이디어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정신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요거 하나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실제 그 에이전트를 저희가 배포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가 아까 그 웹사이트 장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건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디벨로퍼 행사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도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인데, 자, 이거를 왜 했을까를 보면 제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에이전트를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M365 코파일럿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한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실제 저희가 엔드유저는 M365라는 환경에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서 사실은 에이전트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 스튜디오 쪽에 가시면 여기에서 만들기를 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커스텀 에이전트이고요. 또 여기에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들어가면 코파일럿 for M365라는 거 안에서도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만들 수 있다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코파일럿 챗에서 만든 거랑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의 가장 큰 차이는 액션 같은 거, 트리거 같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을 태우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고객사들이 쓸 수밖에 없겠구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라는 것만 가지고도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코파일럿 챗에 있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도 디벨로퍼 행사니까 요거 제가 가서 스튜디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M365라는 툴킷을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자, 다시 가서 여기 잠깐만요. 시간도 없는데 이게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화면이 두 개 여기죠. 여기 보면 잠깐만 닫을게요. 닫을게요. 자, 다시 닫아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걔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코딩을 다 해주는데 그냥 프로비저닝을 하면 팀즈에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닫으면 되나? 잠깐만요. 자, M365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툴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요번에 할 때 한 거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M365라는 에이전트 툴킷을 설치를 하고요. 자, 설치를 하고 여기에 보면 Create New Agent라는 게 있죠. Create New Agent가 있어서 사실 저도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선언적 에이전트를 제가 선택하고 액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액션이 없어. 자, 그리고 나서 폴더를 선택하고 제가 여기다가 미팅이죠. 자, 미팅 노트 4번이라고 이름을 딱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설계를 이렇게 다 구성을 해준다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 쪽을 조금 안다라고 하면 여기 앱 패키지 쪽에 가서 실제 매니페스트에 요 소스가 다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 가서 약간씩만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서 프로비저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뜨냐면 여기에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팅 서머라이즈라는 이 부분에 조 아이콘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된 건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든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인 거고, 실제 에이전트에 가보면 회의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저런 표시가 있고 미팅 서머라이즈는 또 저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에 따라서 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든 거고 얘는 그냥 우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든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빌드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개발자든 그렇지 않듯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코딩을 하면 쉽게 저희가 배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여기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개발자 영역까지도 접근해서 엔드 유저가 쓸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오타가 나니까 아까 제가 스튜디오를 여기 띄워놨잖아요. 스튜디오를 여기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7분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쫙 한번 보여드리고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선언적 에이전트 가지고 해본 결과, 요건 커스텀 에이전트 가지고 해본 결과를 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쭉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아이디어 톤이나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의 하루 일과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보고 거기에서 뭔가의 에이전트를 만들 거를 뽑아내는 이런 뭐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업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에이전트나 M365 코파일럿 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이야기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실제 저희가 팀즈에서 코파일럿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약 노트잖아요. 그래서 요약 노트 같은 거 외근 중에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인사 규정이나 복지 지침을 가지고 사실 만든 에이전트예요. 근데 요거는 스튜디오 가지고 토픽 가지고 했던 요런 이제 에이전트.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에이전트를 제가 처음에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 입사해서 도대체 인사나 복지 규정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팀에 매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갖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저녁에 자, 저희 엄마 팔순인데 팔순에 대한 혜택이 내가 뭐가 있을까? 근데 저녁 10시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하면 에이전트는 항상 온라인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요거를 제가 확장하고 싶은 건 신규 입사자를 가진 그런 신규 입사자한테 지침을 줄 수 있는 에이전트로 확대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회의록에 대한 에이전트인데 고객사에 가보면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자, 근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실제 M365 코파일럿 가지고는 M365에서 모임을 만든 걸 가지고 회의록 요약해줘 하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고객사에서 질문해요. 이거 동일한 포맷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침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그럼 서식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서식의 워드로 여기에 있는 포맷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만든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만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회의록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회의록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사실 엔드 유저 입장에서 에이전트를 만들면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 보면, 자, 시간도 없는데 나와라. 자, 그래서 여기에 미팅이라는 지침을, 이거는 그냥 서식이에요. 아까 그 출력 포맷으로 서식을 집어넣고 얘를 작동을 하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모임에 요거 이제 M365 조직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 눌러주면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 항상 막내가 메모하거든요. 저렇게 메모할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하면 일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그리고 일정도 이렇게 알려준다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에서 얘가 루프라는 페이지로 내보내고, 이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거나 워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저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 그래서 제가 썼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자, 이번에 이그나잇 행사를 했죠. 자, 이그나잇 행사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했던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그나잇 제가 못 들었거든요. 키노트.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자, 출근을 해서, 자, 출근을 했는데 왜 안 보이니? 자, 출근을 해서, 자, 출근을 해서, 38분. 자, 출근을 해서, 여기 보면, 새 채팅에 가보면, 이게 업무 탭하고 웹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웹 탭에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잇 키노트 요약해줘 라고 해서 얘가 쫙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 페이지를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다가 이제 또, 여기 보면 제가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루프라는 페이지를 해가지고요. 페이지 링크로 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기도 한데, 저거 요약하려면 동영상 다 봐야 되는데 사실 1분도 안 걸렸던 작업이에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번 보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고맙다고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상의 이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것들을 작더라도 적용해 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업무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신규 직원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것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신규 입사자라고만 칠게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서만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스튜디오 가지고 하면 토픽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입자라고 했는데 얘가 또 알아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건을 제가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요약해 주거나, 뭐 식권대장을 조금 알려줘봐, 이렇게 하면 식권대장에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고요. 저희가 인사나 복지 같은 거는 계속 개정하잖아요. 근데 실제 요거는 쉐어포인트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다 올려놨어요. 공지사항이나 메일 같은 거나 문서 같은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코치. 그래서 이 프롬프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침이라는 걸 넣을 때 사실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의록 같은 경우에, 자, 회의록을 만들려고 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볼게요. 여기 보면 회의록이 있나? 하여간 회의록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만드는 사실 지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침이 여기 보시면
이건 또 제너럴,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갔구나.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서 사실 저희가 에이전트 만들 때 엔드유저 입장에서 지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코치 또는 챗GPT 가지고 내가 회의록에 대한 메타 프롬프트의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만들어주고 그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서 여기 지침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식도 중요한데 이 지침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1분.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요거는 제가 이거예요. 갑자기 제가 다음 주에 또 행사 있거든요. 자, 세관계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사업자 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전 같으면 사실은 M365에서 그냥 검색해서 치는데 요즘은 다 M365 코파일럿 가지고 하거든요. 사업자 번호만 했더니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확인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셔가지고요. 조직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실 거는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스튜디오 에이전트, 선언적 에이전트, 커스텀 에이전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적용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각각의 아이디어를 조금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